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의아해 하시겠지만 그거는 원서 읽기를 통해서만 키울 수 있는 힘이라는 거. 그래야 나중에 고3 때 수능 영어를 공부 안 하고 놀면서도 항상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그냥 엄마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 고학년 때는 입시 영어로 바꿔야지. 이렇게 많이 말을 들으신대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하말로 아이가 원서의 맛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적기예요. 그 전까지 원서는 그냥 생활 동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판타지 소설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정말 책 읽는 맛, 원서를 읽는 맛을 느끼려면 사실 두께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묘사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었던 챕터북과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읽을 수 있는 장편 소설급 그런 챕터북은 깊이나 그 맛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부터 원서 읽기를 심혈을 기울여서 더 심화시켜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고3 때 수능 영어를 공부 안 하고 놀면서도 항상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아들들도 다 그랬고 제가 본 수많은 엄마표 영어 키즈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거 아니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중학교 영어 내신 때문에 살짝 사람들이 당황하는 건데 결국에는 고등학교 입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땐 원서 읽기가 답일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이제 그러면은 입시 영어로 완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에게 저는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아이 영어의 목적이 뭐냐고. 그러니까 아이가 나처럼 우리 수능 세대 부모님처럼 수능 문제는 푸는데 영어 하나도 못 알아들어. 말을 한마디도 못해. 나아가서 내가 독해 지문은 풀어도 원서는 한 권도 읽은 적이 없어. 이런 죽은 영어를 우리 아이한테 심어주고 싶은가? 아니면 나 원서 편안하게 읽고 무슨 영어 팟캐스트든 다 알아듣고 영어로 필요하면 내가 글로도 쓸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는 진짜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어 우리 아이한테. 그러면 입시 영어 상관없이 계속 고 하셔야 돼요. 원서 읽고 영상을 많이 듣고 이런 식으로 영어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때 애들 실은 영어 어렸을 때 곧잘 하고 실은 책도 많이 읽고 하는 애들이 90점은 안 나고 80점대나 70점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영어를 실은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아이들 코칭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중학교 때 내신은 무너질지언정 고등학교 때 다시 또 살아나거든요. 왜냐하면 원서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영어 문해력이 있는 아이들은 수능 영어를 포함하고 있는 고등학교 입시 영어, 고등학교 내신 영어에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그 마의 구간만 너무 휘청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만약에 질문하신 것처럼 아니 우리 아이가 원서를 보던 아이인데 중학교 내신 영어 성적이 80점이 웬 말이냐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그 영어 문제를 보시면 알아요. 중학교 영어 교과서랑 영어 문제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영어 본문이 되게 쉬워요. 유치원생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본문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렵게 내서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문법을 중심으로 굉장히 기형적인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떨어지는 건 저는 좀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 아이의 영어 실력과 성적 내공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식의 문제가. 저는 저희 아이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네가 이 점수를 받는 것은 놀랄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 고등학교 때 다시 부상해. 네 영어 실력, 영어 내공 어디로 가지 않아. 그런데 기형적인 학교 시험 공부에 대비해서 공부를 시키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한번 읽어보고 가자. 그리고 문법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요 문법 유형만 좀 풀어보자. 요렇게만 지도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약간 중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영어 점수가 뭐 89점이라고 해서 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89점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그걸 알면 전혀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중학교 영어 교육이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출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어를 알고 문법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글을 독해해서 수능을 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학원계에도 상당히 많아요. 단어랑 문법 학습이 수능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능 영어 독해 지문을 안 보셨나 봐요. 시간까지 제한해서 그걸 풀어보시면은 하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의 모든 단어를 내가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수능 영어가 그렇기 때문에 단어랑 문법 공부에 몰입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능 영어가 추구하는 영어 능력은 빠르고 정확한 독해예요. 생각해보세요. 영어 원서를 빠른 시간에 속독을 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많은 책을 읽으려면 지나가야 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단어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추적해보면은 답은 단어를 찾으면 안 되겠구나. 가능한 내가 유추해서 이 흐름을 잡아야겠구나. 수능 영어 지문 문제도 흐름을 잡아야 돼요. 단어 하나에 멈춰서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다가 단어 찾고 읽다가 단어 찾고 이랬던 아이들은 수능 영어 지문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단어를 만나면 패닉이에요. 거기서 게임은 지는 거예요. 1분 안에 다 읽고 답 찾아야 되거든요. 못해요. 왜냐면 단어를 찾는 나쁜 습관을 잡았기 때문에 계속 몰입을 방해하면서 텍스트를 읽는 것도 아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의 습관을 일부러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정확하다는 건 뭐냐면은 글을 쫙 읽고 나서 흐름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중요한 문장은 깊이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라는 건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네가 이거 한국어로 정확하게 해석해봐 이게 아니라 이 저자가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캐치하라는 거예요. 근데 소설을 많이 읽고 원서를 많이 읽은 아이들은 스킵을 잘해요. 불필요한 정보들을 다 스킵하고 정말 중요한 정보들 맥락만 가져가고 읽기 때문에 속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능력을 요구해요. 수능 영어 문제가. 여기서 이제 스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읽지 않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야기로는 다 읽으나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어디다 중요한 부분에 쏟냐 덜 중요한 부분에 쏟냐 혹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쏟냐 아니면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쏟냐 그게 아마도 점수화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거는 원서 읽기를 통해서만 키울 수 있는 힘이라는 거. 수능 영어 공부를 왜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다 맞냐. 이거는 저희 아들들, 두 아들들도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아니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답이 너무 분명히 보이니까. 지나가면서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확신을 하는데 경험하지 못한 엄마들은 이거 이렇게 계속 원서 읽기로 수능 영어가 되는 거야? 원서 읽기로만 수능 영어가 가능해요. 원서가 좋은 거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원서 읽으면 좋지. 이거를 야 원서 읽으면 나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렇죠. 알겠는데 이게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원서를 태어나서 한 권도 안 읽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한 권을 시도해 보려고 했더니 그다지 흥미롭게 느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원서 읽기로 가는 게 맞을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이한테 원서 읽는 습관을 이제 막 마련해 주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저는 그 학부모님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이가 한국어 소설책 최근에 읽은 게 무슨 책이냐고. 최근에 읽은 한국어 책 없는데요? 그러면 그 아이는 원서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영어라는 것이 모국어를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장편 소설을 한국어로도 못 읽는 아이고 한국어 책을 안 읽은 지 한 3, 4년 됐어. 어렸을 때 동화책만 엄마가 읽어주면 그것만 들었어. 그런데 영어를 원서를 시작한다? 그건 정말 너무나 비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의아해 하시겠지만 한국어 소설을 읽는 습관부터 잡겠어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모국어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그 청소년 소설 중에 재밌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완전히 흠뻑 빠져서 읽을 만한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아이한테 이제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들려주면서 책 읽는 맛이 이거구나. 온 세상과 이렇게 차단이 되면서 이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기쁨을 모국어 책으로 아이가 경험을 한다면 그럼 완독의 경험이 몇 번 쌓인다면 그러면 이제 원서를 한번 시도해볼까? 재미있게 읽었던 한국어 책에 원서가 있거든요. 한국어 책 번역본에 원서를 들이밀면서 하는 거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전제 조건은 모국어로 소설을 읽는 맛을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좀 하셔야 된다. 이제 한글 책을 좀 읽어가지고 좀 이제 여러 권 읽고 하다 보면 뭐 국어 실력이라는 게 이게 또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걸 토대로 영어도 이렇게 도전해 보자 하면은 좀 설득력이 있고 아이가 힘들어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이제 모국어 독서력을 한번 키워보자. 모국어 장편소설 재밌는 거 몇 권을 완독한 경험을 마련해주자. 그리고 나서 원서를 이렇게 슬며시 들이미는 건 괜찮고 근데 얘는 모국어 소설도 안 읽어요 선생님 이러면은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 그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라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영어 뉴스예요. 신문이랑. 신문은 사실 소설은 몇 날 며칠을 읽어야 되는 그런 길이감이 있는 텍스트잖아요. 그런데 신문은 앉은 자리에서 5분 만에 읽을 수 있어요. 그것도 영자 신문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한국어로 신문을 읽는 루틴을 만들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날마다 업데이트하는 기분 이걸 토대로 엄마랑 대화까지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 한국어 신문을 읽으면서 스크랩하면서 그런 루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이 좀 쌓이죠. 그러니까 신문이 좋은 게 짧고 굵게 읽는데 다양한 기사로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어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쌓는다는 거. 원서 읽기를 하고 싶어서 모국어 책도 한번 들이밀어봤는데 모국어 책도 안 읽는다? 그럼 저는 신문이 마지막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유형이 존재하더라고요. 한글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나서 독서 수준이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사피엔스 같은 거를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실력은
엘리펀트 앤 픽이에요. AR 1점대예요 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읽고 있자니 몰입이 그렇게 생각만큼 잘 안 돼서 계속 한글 책으로만 가게 된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 컨텐츠가 너무나 흡족스럽지 않다.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저는 그 아이가 덕질하는 걸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역사 광이야, 전쟁사 완전 매니아야. 그러면은 전쟁사에 관련된 그런 그래픽 너브도 많고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내가 좀 서툴지만 너무나 꿰뚫고 있는 내가 덕질하고 있는 분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흡수하듯이 그렇게 영어를 흡수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일한 대안이 덕질. 아이가 덕질하고 있는 그 컨텐츠를 원서로. 근데 또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아이는 덕질하는 게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자기만의 덕질 분야가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제시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게 이솝우화고, 왜냐하면 이솝우화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철학이 담겨 있고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질문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주제 토론을 하면서 읽다 보면 유치하지 않아요. 거의 탈무드급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왜냐면은 그 성경 에피소드는 유치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도 깊은 심오한 어떤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솝우화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이 네. 구전돼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의 시험을 다 통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직관에도 어필을 하고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은 철학이랑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 이게 네. 전달이 되고 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한테도 추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어가 거의 기초가 없는 친구들이 기꺼이 그래도 내가 이 이야기는 아니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주제 토론까지 해서 깊이 있는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끌어낼 수 있다면 그건 또 라이팅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 교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애가 단어를 안 외워서 이 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원서를 읽고 이해해?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원서를 딱 펼쳤는데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한 20개야. 이러면 어떻게 원서를 읽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럼 원서를 쉬운 걸 바꿔야죠. 아주 쉬운 거. 약간 이런 책이 적당해요. 이게 뭐 공부가 돼 이거? 이거 읽어봤자 공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책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완전 찬성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쉬운 걸 나한테 지금 읽으라고 하는 책으로 시작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자존심에 허락을 안 하는 거야.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런 책을 읽어야 돼? 그리고 애한테 시급한 건 이렇게 아주 쉬운 책부터 자신감을 가지면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지, 수준도 안 맞는 책을 가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왜 공부를 강요해? 그분들은 아이가 철이 들고 나서 이거를 그때서야 아이한테 이제 시키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어 책 읽기 같은 거를 철 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중학교 입학 이후에 이거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렇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한글 책도 안 읽는데 영어 책을 읽는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오류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너무 모른다. 중학교 1학년이 뭐예요?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원서 안 읽으려고 하죠. 약간 물밑 작업이 있어야 돼요. 클래식을 태어나서 한 번도 틀어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중학교 1학년 아들한테 클래식이 정서에 그렇게 좋대. 클래식을 틀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장 꺼 이러지. 약간 스며들듯이 어렸을 때부터 그 화음과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그 세계를 맛보게 해줘야만 아이가 탐닉하게 되는 거거든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뒤늦게 영어책 한번 읽어볼까? 이러면은 힘들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우리 어머님들 사랑을 전파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힘이 되는 말씀 해줄 수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아이들은 정말 내가 왜 갑자기 한국어 만화 차단당하고 영어 영상물 봐야 돼. 황당하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자꾸 영어책 읽으라고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중요한 시기라 함은 어찌 보면 최고의 효율로 외국어인 영어를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아이한테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거부를 내가 어떻게 준비한 영어책인데, 내가 어떻게 세팅한 그런 환경인데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아이의 거부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아이가 영어 영상물을 보고 영어 원서를 읽는 이 루틴을 잡는 걸 어찌어찌 잘 이끌어줬다면 그 효과는 6개월이 안 돼도 나타날 거예요. 엄마 다 들려. 엄마 나 영어가 다 들려. 그래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따라오는 아이 너무 기특한 아이니까 칭찬 많이 해주시고, 거절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까? 유연하게 그렇게 엄마표 영어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싸움입니다. 오랫동안 사랑으로 잘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벽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요.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저는 사실 오면서 어제 올리신 영상인가요? 그거 봤거든요. 중학교 교과서 왜 이러냐. 도대체 뭘 가르치고 뭘 평가하고 싶은 것인가. 그러니까 평가하는 대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 저는 되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과서를 더 줄여야 된다. 교과서는 그냥 약간 안내 책자 정도로 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해야 되는 거는 실제로 원서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은 적어도 속이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학교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임하면은 이거를 뭐 입시 같은 거 잘할 수 있다고 자꾸 발표를 하는데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차라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입시랑 관계가 별로 없다. 알아서 살 길 찾아라. 살 길 찾는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원서 읽기다. 그래서 원서 나이대별로 읽으면 좋을 만한 거 여기 리스트 줄 테니까 적어도 이거라도 보고 이거를 대출할 수 있는 도서관들은 군데군데 여기 있으니까 거기서 책 빌려다 보세요.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리스트가 교과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 검증을 하는 거죠. 그 영어 잘 아시는 분들이 리스트 만들어주고 이 나이 때는 이런 정도 책이 좋고 약간 수준별로도 좀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수준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도서관에 이런 책들 많이 비치해놔서 애들 많이 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